안녕하세요. 세이프뉴스 김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저온으로 온실에서 재배하는 채소와 화훼작물에 곰팡이병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병의 증상과 방제법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적고 기온이 낮아 온실 내 환기가 어려워 습도가 상승, 작물 생육이 떨어집니다. 특히 토마토, 고추, 딸기, 오이 등 시설 채소와 졸업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장미, 국화 등 화훼작물에 곰팡이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온실 내부가 저온다습하지 않도록 난방을 관리해야 합니다. 야간 온도는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습도는 가능한 60-70%로 유지해야 합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겨울철 시설 재배 시 곰팡이병 예방과 지속적인 예찰로 초기에 즉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업부는 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완구 1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동복 5개 제품은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3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중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조사는 일본 현지 수산물 위판장, 민간 검사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을 방문해 조업 지역 관리 현황, 생산지 및 방사능 검사 증명서 발급 현황, 수산물 유통 실태 등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를 중점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지 조사 결과는 임시 특별조치 검토에 반영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에는 난방시 난방온도 18도 이하 유지,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5개 광고물의 심야 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일상화하는 내용과 전력 수급 주의 경계 단계식 난방기 가동 중지, 자율 절전 등 전력 수급 비상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제 에너지 절약은 공공부문에서는 습관이며 기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갑작스러운 한파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전력 수급 부족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탈세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역외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세청이 미국 국세청과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해외 교환 분석 시스템 구축에 들어갑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은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제출받은 금융정보를 미국과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좌 정보를 미국과 상호 교환하는 데 있어 보다 다차원적인 분석과 높은 보안성을 지원하는 역외 탈세 분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해외 교환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세청 및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축산 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일제 소독과 함께 백신 미접종 농가 제재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 지역에만 한정해 시행 중인 축산 관련 차량 소독 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해 농장과 도축장 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가축 운송 차량이 도축장 출입 및 농장 방문 시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고 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어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 검사를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 초소 및 거점 소독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는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며 외부인과 축산 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가 군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 의료체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질병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해 감염병 맞춤형 관리와 전입 신병 건강상담, 건강검진 보완을 추진합니다.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단체 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의 검사 진단 능력을 확보해 감염병 확산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체결해 응급환자 후송과 응급처치 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민간병원과의 진료 협약을 확대해 장병들의 의료 지원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 학자금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약 9만 7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합격한 대학 측에서 등록금 반납이 지연될 경우 추가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납부일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5학년도 대학 입학자에 한해 동일 학기 중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때 기존 학자금 대출을 반환하지 않고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입생 중 3,200명이 겪었던 등록금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산업재해는 그동안 업무상 사고재해 중심으로 인정해왔으며 감정 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는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부는 향후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 및 노사 간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해 환급 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됩니다. 또 시군구청장은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를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허위 거짓 신고 혹은 상습적으로 보증보험에 미가입하는 국내 결혼업자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실종자 찾기 미디어 SNS 운동이 부산 연탄은행을 찾아 500만 원 상당의 연탄 10,000장을 기부했습니다. 한국실종자 찾기 미디어 SNS 운동은 엠버 경고와 함께 24시간 실종자 찾기 방송을 진행하며 매년 2만 명 이상 발생하는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연탄은행은 기부받은 연탄을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전달하여 동절기 난방이 취약한 가구의 걱정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의 김유정입니다. 가끔 신물이 올라오고 가슴 쓰라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와 같은 현상과 함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며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 포커스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입니다.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쓰린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요. 일반적인 식도염은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위 식도 경계 부위에 관략근이 닫혀 있어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절 기능의 약화로 경계 부위가 완전히 닫혀지지 않으면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어 그에 대한 불편감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역류가 발생하여 위산에 의해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개 만성적으로 진행합니다.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인자에는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요.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역시 피하는 것이 좋고요. 기름진 음식, 과식, 취침 직전의 음식 섭취,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음주와 흡연, 그리고 비만 등이 원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약으로 인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왜 생긴 것인지를 잘 알고 체질 개선으로 나에게 맞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찾아가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을 없애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세이프앤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란 넓게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99% 이상이 자동차로 인한 도로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교통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과 더불어 교통의 3대 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과속과 졸음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증상을 보면 0.05% 이상에선 판단력과 균형 감각이 손상되고 0.1% 이상이 되면 방향 감각과 공간 및 균형 능력을 상실하게 돼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사전에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차를 두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합니다. 차를 두고 가는 것은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입니다.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자리가 마련됐을 때는 일행에게 운전을 해야 하므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하게 주지시킵니다. 또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자 할 때는 비음주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깁니다. 단골 술집이라면 주인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포기하고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부득이 차를 가져가야 할 때는 운전을 포기하고 비음주자에게 운전을 부탁합니다. 비음주자가 없을 땐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개가 짙은 곳을 운행할 때는 보이는 거리가 짧아져 시계가 극히 나빠지기 때문에 감속 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에선 경음기를 울려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서 전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에는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를 기준 삼아 달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빗길 운전을 할 때는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점 옆이나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춰서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하고 낮에도 어두울 때에는 전조등을 켜서 보행자나 상대편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스팔트 표면은 흙먼지가 묻어 있어 더욱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급출발, 급핸들 조작, 급브레이크 조작은 빗길 주행 시 미끄러짐과 전복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 현장 철판, 맨홀 뚜껑 위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해야 할 때는 사전에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통과하고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날 경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정지하지 말고 통과한 다음 제동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상태가 나쁘다면 제동장치 페달을 여러 번 밟아 제동장치 슈의 라이닝을 말려야 합니다. 빗길 고속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수상스키를 타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수막 현상이라 합니다. 보통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에서 발생하는데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는 그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막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저속 운전을 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고 절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야 합니다.
차가 방향을 잃고 앞이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출발, 급제동, 급핸들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저속 기어로 변속하고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멈춤 없이 올라야 합니다. 눈길에선 반드시 감속 서행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불빛의 노면 반사가 밝다는 느낌이 들면 경계심을 가지고 그 지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 계획을 세우고 운행에 나서야 합니다. 밤에는 운전자의 속도감과 원근감이 둔해집니다.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합니다.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하고 밤에는 신경이 피로해져 졸음이 오기 쉬운데 이땐 곧바로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에는 전조등을 아래 위로 번갈아 비추어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앞차를 따라 주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전조등을 아래로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밤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낮보다 위험하므로 느린 속도로 통과합니다. 룸미러는 뒷차의 전조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야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서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주택가나 상가의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한 채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나 보행자 등 위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뜻밖의 장소에서 차 앞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에는 베이퍼룩이라는 제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긴 내리막길 등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브레이크의 드럼과 라이닝이 과열돼 제동장치 오일에 기포가 생기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또 고속으로 내리막 경사로를 운행할 때 나타나는 페이드 현상은 짧은 시간 안에 브레이크 페달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제동장치 라이닝이 가열돼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런 제동력 저하 현상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 참혹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긴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풋브레이크보다는 저단 기어를 유지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주행 시 나타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가 고속 회전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결처럼 부풀어 오르고 주름이 잡히다 순식간에 파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수록 발생하기 쉬우므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이상 높여야 안전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목적지 방향의 차로를 사전에 확보한 뒤 신호 주기를 예측하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통과합니다. 녹색 신호 뒤의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차는 정지선이나 건널목 앞에 정지해야 하고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통과합니다. 비록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정체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사고의 예방을 막기 위해선 신호 변경 시기의 가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신호가 바뀔 것인지 아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에 대비합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거나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통행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입니다. 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정도와 도로 폭이 비슷할 땐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니 통행 시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없는 쪽에서 진입한 차량도 우선권을 갖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에는 건널목 앞이나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시설물이 없는 교차로 또는 부근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또 육교 밑이나 지하차도 위 도로는 아이들이나 장애인이 횡단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거나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 안전운전만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